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먹살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말에 실리콘에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 실리콘밸리 그러면 세계 첨단 기술의 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곳에 은행이, 그것도 큰 은행이 파산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예금 혹시 못 찾을까 봐 고객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냥 런 하는 거죠. 뱅크로 가서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아우성 치면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금방 모두가 일시적으로 은행에 가서 내 돈 내놔 하면은 어느 은행이든지 안 망할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뱅크런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파산했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상식적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자산 관리를 할 때 US 트레저리 본드 이런 국채 증권의 55%를 이렇게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빨리빨리 인상했잖아요. 0.75% 막 0.5% 계속. 그래가지고 한 1년 사이에 그 기준금리가 0.25에서 4.5 이렇게까지 확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 먹살 경제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이 US 국채, 미국 국채 이런 것이 가격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갖고 있는 국채 가격이 약 32%가 뚝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100억 불이었다 그러면 이제 68억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너무나 크죠. 이렇게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크게 났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재앙이죠. 재앙. 은행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현찰을 이제 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현찰을 못 내주는 거라 현찰을 보유한 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국채 등의 증권들을 210억 불어치 딱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매각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까 뱅크런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좀 약간 불안함을 느끼고 나 돈 찾을래. 니네 뱅크에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달라고 그러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10억 불어치의 그 증권이나 채권을 그냥 매각해 버렸어요.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때 이걸 매각하다 보니까 18억 불이나 손해본 거예요. 자산이 딸리잖아요. 딸려. 그러니까 20억 불 증자를 발표했어요. 우리 유상증자합니다. 우리 주식 좀 사주세요. 이러니까 고객들이 볼 때 얘들이 지금 자금난에 빠졌구나. 아이고 내 예치해놓은 금액 빨리 가서 찾아야지. 이러면서 이 악화돼 버린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결국 그 빠른 순간 동안에 한 일주일 사이에 이 파산이 된 거죠. 다음에 이제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뱅크가 또 연이어서 이것도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중에 세 번째로 큰 거라고 하니까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거 이렇게 큰 은행들이 연이어서 파산을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는 거죠. 또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오는 것인가. 그래서 이 시그니처 은행은 그냥 암호화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좀 다르죠.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는 왜 났냐면 그때 은행들이 신용이 별로 없고 갚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막 해준 거예요. 그때.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해준 대출이 돈이 돌아오겠어요? 인베스트하면 리턴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일시에 모든 은행들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그때 이제
은행들이 막 줄줄이 도산하고 파산하고 했었죠. 그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가요? 예, 거기부터 시작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2008년의 경험이 아직도 다들 기억이 있으니까 그 요번 악몽이. 경우에도 예. 예, 악몽이 되살아나는구나 하고서 지금 예.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현재. 예. 2008년 이후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미국 의회에서 많은 조치들을 했어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일시에 고객이 밀릴 경우, 너희들이 한 투자가 잘 안 됐을 경우 과연 그래도 네 은행은 고객들이 뭐 3분의 2 이상 몰려왔을 때 돈을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2008년 그 이후로 프랭크 더드라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시작을 했어요.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SB뱅크 같은 경우는 프랭크 더드 법안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다 맞춰서 했어요. 다 했지만 정부가 은행 보고 너는 투자를 여기에 얼마 하고 여기에는 하지 마,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네. 그럼 뭐 정부가 그것까지도 간섭해야 되나? 야, 니네는 뭐 땅에 3분의 1 투자하고 뭐 채권에 3분의 2 투자하고 뭐 이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다, 뭐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2008년 금융하고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요. 그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문제이긴 한데 과연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래 FDCI에서 구자당 25만 불까지는 해주고 그 이상은 변제 안 해줘요. 은행이 망하면 같이 다 손해나는 걸로 했는데 이번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옐린 재무장관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빠르게 해서 25만 불 외의 돈들에 대해서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죠.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또 화요일 날 3월 인플레이션이 보니까 한 6%만 올랐어. 그 전보다도 올라가는 정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다시 올랐어요. 이 뱅크 문제가 있어도 불구하고 어제는. 그래서 약간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가 약간 잡히는 듯 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라는 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 스위스 뱅크 아시죠? 유명하죠. 왜냐하면 모든 세계 부자들은 다 여기다가 입금하잖아요. 왜? 스위스 법에 이 스위스 은행의 계좌에 저금하는 사람은 이 프라이버시, 절대 이 신분 완전 보호해준다. 누가 뭐 경찰이 와서 물어봐도 절대 안 준다, 이런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뭐 전 세계 부자들이 돈을 다 갖다 넣는 게 바로 스위스 은행 아닙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크레딧 스위디시고, 우리 랄리에도 이 회사의 지부가 있어요.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에도 뭐 1,000명을 고용하는. 거기가 그 예전 박정희 비자금이 있다고. 그렇죠. 전두환 20대는 비자금 있다, 뭐 예. 이건희 비자금 있다, 맨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조지 소로스 비자금 다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은행이, 이 스위스의 은행들은 엄청 큰 세계적인 거네. 은행들이죠. 그냥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크레딧 스위디시가 지난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스캔들에 말려 있었어요. 스캔들. 뭐 잘못된 투자도 했고 경영진의 좀 부정부패도 있었고 또 마약에 관련된 어떤 돈도 막 조금 하고 이러면서 신용이 잃고 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의 그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우디 내셔널 뱅크, 국립은행에서 그동안 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유 이제 더 이상 돈 들여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다, 이 나쁜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나 손절이다, 그게 아니라 뭐 더 이상 돈 투자는 필요 없지 않아 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사람들의 듣기에는 야, 저 뭐 크레딧 스위스에 돈 빼는 줄 제일 아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우디에서 저렇게 손절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여기 또 패닉이 생기긴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30몇 프로 뚝뚝 떨어지고 하니까 이 실리콘밸리 미국의 은행들하고 이거하고 연계되면서 오늘 쭉 떨어졌죠. 그런데 오늘 아침만 해도 예상컨대 다우 존스가 1.67% 뚝뚝 떨어질 거다, 실제로 그렇게 떨어졌는데 저녁에 보니까 다시 약간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점 네. 0.87% 하락한 걸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꼭 2008년 금융위기와 똑같이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이제 조그만 소망입니다. 우리 미나님은 저 아시는 분들이 또 실리콘밸리 뱅크에도 있고 그렇죠? 또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기 그 우리 동네 주민인데 그 알게 된 친구의 남편이 거기서 오랫동안 그 론 오피서로 일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CEO가 있잖아요. 몇 주 전에 벌써 자기 가지고 있던 그 실리콘밸리 주식 다 팔고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경력금을 또 엄청 줬대요. 그 전에 파산하기 바로 직전에. 아, 그래서 그래서 응, 오늘 발표가 뭐냐면 법무부와 증권감독위원회 SEC 응. 두 군데서 조사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들어가야 돼 그런 거. 왜 법무부가 들어가나 무슨 재무부나 응. 이런 데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왜 법무부가 들어가나 했더니 법무부는 바로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혹시 개인적인 범법 행위가 있었지 않나 이런 음, 걸 조사해서 아직 어떤 특정인을 겨냥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법무부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이런 문제가 더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했어요. 어떤 특정인을 대상하거나 어떤 특정 부서를 대상하는 건 아니다. 어떤 특정 범죄가 있어서 겨냥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뉴스는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조사 들어간다. 음.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건 진짜 확실하게 조사해가지고 그 처벌 받을 건 받고 돈 뺐을 건 뺐고 그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자기가 그렇게 팔았다면. 근데 저는 요번에 알게 된 게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FDIC라고 그 25만 불까지 그 이제 그 보증해 주는 거 예, 있잖아요. 예, 보장해 주는 거. 예. 그게 그 알고 보니까 그 제일 그 미국 경제 공황 1929년 30년 그때 이후에 그걸 만들었다고 네,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뱅크런이었잖아요. 다들 예, 몰려가서 다 하려고 하니까 음, 음. 예, 망해버렸잖아요. 공항까지 였잖아요. 그 뒤로 이래서는 예, 안 되겠다 해서 예. Federal Depository Insurance Company 그 FDIC 이제 우리 생긴. 같이 별로 뭐 큰 돈이 없는 사람들은 25만 불까지 다 해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왜 한국에 있잖아요 김 사장님 왜 예, 저축은행 망해가지고 사람들 막 다 울고불고 막 망하고 막 예, 자살하고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예. 한국에는 이런 FDIC라는 게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 랄리로 몇 명이 출장 왔더라고요. 저 어머, 그분들하고 그런 거 만들어야 골프 한번 돼. 쳤습니다. 골프 한번 쳤어. 어머, 그랬구나. 그러셨어요. 한인 골프 대회 어, 그분들이 나와서 어디서 오셨어요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FDIC 미국에 그거니까 했더니 아이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미국은 1929년, 30년에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20세기 이미, 초반에 그게 네, 있었는데, 예. 한국은 지금 21세기 2020년이 아,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해. 제가 미국을 옹호하고 신격화하는 건 아닌데 응, 이러한 어떤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먼저 겪잖아요. 응, 그리고 먼저 결정하고 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결정들 내리는 거 한국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는 그냥 따라하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했나, 응. 미국이 어떻게 했나. 근데 그런 건 좀 미국은 안 보면은 따라해. 응, 협의를 해가지고 길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 이거는. 근데 응, 이게 민주적이고 토의를 하고 창의성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지 못해요. 근데 그런 것만큼은 어떤 미국이 잘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그런 생각은 거는, 듭니다. 예, 그런 기본, 그렇게,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근데 이 상황이면 지금 다른 중소 그 은행들은 어떨지 지금 좀 불안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그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써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 사건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인가, 태풍의 눈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음, 지금 그거를 알 지켜보고 수가 있다. 뭐 없다는 그렇게 거네.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제발 예, 찻잔 속에 태풍이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우리 예. 주식 안 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미래의 어떤 일들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진짜 많은 음,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일이 또 생겨서 불안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면 그야말로 사태가 더 악화될 수도 악화되는 있어요. 거고. 근데 저는 음,
한편으로 믿는 구석은 그 2008년 이후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해놔서 그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심리가 계속 무너지면 어쩔 수 맞아요. 없지만 음. 기본적인 골격은 그전보다는 훨씬 튼튼하다. 난 이렇게 봐요.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우리 애리조나에 그 미나님, 태바님 계신데 LG 솔루션에서 배터리 공장을 그 크게 짓기로 했고 우리 몇 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태바님이 한번 거기 다녀오셨죠? 그래서 현지 네. 탐사한 그 뭐 별로 우리가 뭐 그 과연 어떻게 깊숙이 진행되는지 뭐 관공서나 뭐 LG 현재 관계자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라든가 뭐 현지 모양새 뭐 이런 거는 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혹시 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동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좀 늦춰진다. 그 LG 솔루션 그 배터리 공장이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네. 좀 달라진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좀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차로 한 30분 정도 달리면 나오는 그 퀸크릭이라는 동네인데 조금 달라지긴 한 게 뭐냐면 그 공장을 지원할 인프라 건설 있죠? 예. 그거를 좀 이제 하고 있대요. 그래서 퀸- 뭐 바닥 공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예, 그거 이제 하려고 하고 있대요. 아, 예, 길 가서 직접 닦고 확인은, 예. 네,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음. 퀸크릭 시의회가 지난 1일 인프라 자금 확보를 위한 시 정부와 아리조나 주의 재무부 간의 협정을 승인했대요. 그래서 그 퀸크릭 시의회로부터 3천만 달러 그 세금 환급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공장 운영을 지원할 인프라 조성에 쓰인다고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뭐 팻말이 있는데 팻말에 벌판. 뭐 그 쓰여 있나요? 뭐 팻말에? 아니, 뭐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어요. 음.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한번 쓱 봤어요. 여기가 거기구나. 그거 봤는데 벌판이잖아요. 그리고 음. 여기 공장 부지가 뭐 650에이커라고 해요. 엄청 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벌판에 뭐 빈 땅도 많고요. 또 이거 보세요. 여기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땅이에요. 요 길 건너에 이제 집이 좀 있고요. 그 낙농장 뭐 이런 걸로 보이는 곳 동네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가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딱 이 LG 솔루션 그 공장 부지 앞에만 집이 있는데 지나가고 옆에 보면 가끔 가다가 저 끝에 뭐 공장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또 한참 달리면은 농장들이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환경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이렇게 퀸크릭 시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예, 그 태바님이 또 발품 팔아서 운전해서 동영상도 찍어 왔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죠, 우리. 네, 한번 보세요. 예, 제가 한번 얼마나 보여드릴게요. 어떤가? 예, 바로 아, 집이 여기에요. 있네. 집이 있고 바로 요거밖에 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벌판이에요, 완전히. 음. 예, 그래서 뭐 편말이라도 있나 없어요. 여기다가 뭐 염소 농장 하면 딱 좋겠구나. 오로지 염소 아저씨의 예, 네. 그래도 이렇게 뭐 현지에 확실히 이 공기와 분위기 이런 걸 직접 보니까 뭐가 좋네요. 가끔 지나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내려봤어요. 여기가 거긴갑다 하고 정확하게 이제 알고서 갔죠. 이제 여기 이 길 해갖고 딱 봤더니 그렇게 넓고 그냥 잡초들만 무성한 길인데 밑에는 또 모래 같은 모래들 있고 그래서 황량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어질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뭐 배럴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근데 또 그쵸. 배럴이 또 이제 이거 지원해주고 또 뭐 배럴이 뭐 만드는 것도 다 알려달라 그 이익 남는 거 더 내놔라 또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거 각오해야 돼요. 반도체처럼. 예,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은행 파산 문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과연 확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멈출 것인가 그런 얘기 나눠봤고 또 아리조나에 들어올 LG 솔루션 배터리 공장 현지에서 그 분위기를 한번 맛보시라고 동영상과 사진 태바님이 제공하셨습니다. 자, 이상 321화 먹살경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